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은 전산직 공무원의 응시 자격과 2020년, 2021년 지방직 전산 공무원의 합격선을 리뷰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1. 전산직 응시 자격. 전산직은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어서 면접 전까지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9급은 산업기사 이상, 7급은 기사 이상부터 인정됩니다.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자격증이 없다면 필기 합격이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기 전에 미리미리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합니다. 최근에 난이도가 급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산직 응시 과목과 공부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많이들 취득하는 추세입니다. 정보처리 기사가 어려운 사람들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기사의 응시 자격은 산업기사는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기사는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항목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의 관련 학과는 어디인가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 고시에 보면 정보통신 분야는 모든 학과 응시 가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과든지 2년제를 졸업하면 산업기사를, 4년제를 졸업하면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산직 공무원은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고졸도 전산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입니다. 전산직 응시 과목과 겹치는 내용은 거의 없어서 영양가가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전산직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급의 경우 국가직 7급은 기사,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2급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시험 과목은 2020년도까지는 국어, 한국사,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보호론의 6과목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국어, 한국사가 사라지는 대신 1차 시험이 피셋으로 변경되면서 준비하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방직 7급의 경우에는 국어와 전국 4과목으로 치르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합니다. 2. 지방직 합격선. 국가직은 일괄로 뽑아서 성적순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동일한 합격선을 가지지만 지방직의 경우 지역별로 합격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전산직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과 2021년의 지역별 합격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합격선이라는 건 1배수 지역의 경우는 합격 턱걸이 점수를 나타내고 1.n배수 지역의 경우는 면접까지 가서 떨어진 점수를 의미합니다. 여러 명 뽑는 지역에서는 1등 점수가 100점이었어도 마지막 등수의 성적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방직 합격선. 2020년 시험은 공통은 쉽고 전공은 다소 어려웠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0점입니다. 성적순으로 3분의 1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 1등 점수는 88점인데 2등과의 점수가 4점이나 나고 있습니다. 한 명 뽑는 지역에서 이런 분을 만나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82점부터는 쭉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건 제 점수인데 이게 바로 2명 중에 2번째로 합격했다는 의미이거든요. 만약 저보다 더 잘 맞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저는 바로 떨어졌겠죠. 2구간은 75에서 66점이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응시 인원이 이 구간의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1배수로 뽑는 지역은 마음이 편안할 텐데 1.n배수로 뽑는 지역은 완전 피말리는 거죠. 3구간은 65에서 49점이 나왔는데 이 구간의 합격자들은 과락 면하기 싸움의 승리자들입니다. 물론 1배수만 그렇고 1.n배수 지역은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지방직 합격선. 2021년 시험은 변별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6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구간
1구간은 91점에서 81점이 나왔습니다. 1등 점수가 91점이고 2등부터 점수가 촘촘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수로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엄청 떨어졌을 것 같아요. 2구간은 80에서 75점이 나왔습니다.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형성되어 있지만 제가 76점이 나온 것을 봐서는 공부 최소 분량만 확보했다면 이 구간에 진입하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구간은 74에서 53점이 나왔습니다. 지방직과 교육청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2020년, 2021년 모두 교육청이 3구간에 몰려있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청에 응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한 명 뽑는 것보다는 여러 명 뽑는 것이 좋습니다. 뜬금없이 88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합격이 절실하다면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응시 지역의 인프라를 고려해야 합니다. 합격 후 자신이 영화관이나 스타벅스 하나 없는 곳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저는 아주 가능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본인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지역은 주거 비용이 월급의 절반? 소수직렬은 운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표 점수를 84점으로 잡으면 웬만한 지역은 프리패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목표로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므로 응시지역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서 접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중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강의를 선택했는지 어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